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진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가액의 3장 부문별 원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가장 메인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2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2장은 그 배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요 부문에 대한 배부 기준 얘기하고요. 3장에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보조 부문에서 주요 부문으로 그 제조 간접비를, 그러니까 이것도 2장이랑 똑같아요.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장은 주요 부문에 대한 배분 기준, 그러니까 즉 지적 노동 시간이나 기계 시간 작업으로 한다면은 3장은 보조 부문에서 주요 부문으로 갔을 때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배분법을 할 거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배분법을 할 거냐. 근데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특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이제 매우 잘 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형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산 문제, 두 번째는 이론 문제. 계산 문제라고 해봤자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상호 배분법은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고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인은 어디냐면은 보조 부문에서 주요 부문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절차가 되고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 메인을 다룬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 목표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집계할 절차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를 보조해주는 수선부와 동력 부문이 있어요. 보조 부문은 약간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도움을 주는 역할. 제조 부문은 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은 수선부에서는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 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약간 제조 부문을 약간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력 부문도 똑같이 뭐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조 부문은 약간 도움을 주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조 부문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 역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은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분한다. 요 단계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부문은 나중에 각 공정별로 또는 부문별로 이렇게 이제 직접 농업이나 제조 간접비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단기총 제조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2장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 방법의 절차입니다. 자, 이거는 1, 2, 3, 4단계인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1단계 부문 개별비를 각 부문 내 부과. 이거는 직접비예요. 직접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이건 간접비예요. 직접비는 배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부과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2단계는 추적이 안 되니까 배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주요 부문하고 보조 부문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 아까 전 슬라이드 보셨을 때 보조 부문을 주요 부문에 배분, 도와줄 역할을 주요 부문에 배분하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에다가 배부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요 2단계하고 3단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요 상호 배분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배부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제가 빨간색 돼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면적 또는 건물의 가액으로 기준으로 잡고요. 기기장치는 당연히 기기장치 가액이죠. 건물 수선비와 임차료는 면적으로 봅니다. 보험료 재산세도 당연히 면적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로 보고요. 전력비는 마력과 운전 시간, 운반비는 운반 거리,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조부문비의 배부 기준은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동력부문은 전기 용량, 수선 유지 부문은 뭐 수선 횟수나 수선 유지 시간, 검사 부분은 검사 시간, 뭐 검사 수량,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나 주문 비용, 뭐 노무 관리 부분, 공장 사무 부분은 종업원 수, 요렇게 배부 기준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조부문비의 배부, 즉 직접 배부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보조부문비 배부 있죠, 요거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계산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는 연산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각 보조 부문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조 부문에 대해서 용역 수수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즉 금액만 어디서 주요 부분에 배분만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 원가, 즉 인과관계 정보를 감안하여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에 대해서는 배분을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이거는 장점은 단순합니다. 계산 방법이 정말 쉬워요. 왜냐면은 보조 부문 간의 상호를 아예 무시하니까 그냥 주요 부문만 배분하면 되거든요. 끝이에요. 단점은 간편한 편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합니다. 왜냐면은 보조 부문에 대한 그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장단점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단계배분법입니다. 단계배분법은 용역 수수를 일부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부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부 시 순서를 먼저 고려하고요. 배부한 곳은 두 번 다시 배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서 계단 배분법 또는 단계 배분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분 방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비율이 가장 크거나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 배분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계배분법 문제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은 그나마 정확한 편이고요. 단점은 배분 순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물론 약간 중간 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즉 배분을 할 때 정확성은 약간 중간 지점이긴 한데, 단점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 배분 방법에서 잘못됐을 때 큰일 나거든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단계배분법의 관계는요, 보조 부문에 대한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돼요. Y를 먼저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Y를 먼저 배분한다면은 Y가 A와 B와 X를 먼저 배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X는 Y에 대해서는
고려를 그 배분을 할 수가 없어요. 배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배분 못합니다.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x는 a와 b만 고려를 그 배분을 한다. 이 부분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직접 배분법은요, 보조 부문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 생각 안 하고 그냥 A와 B 이렇게 배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Y도 똑같이 A와 B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데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Y가 1번, X가 2번이기 때문에 Y는 A하고 B하고 X 이렇게 배분을 해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은 X는 Y의 배분을 두 번 다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혀있죠. 한 번 배부한 곳은 두 번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A와 B만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단계 배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호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모두. 그 장점은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 보조 부분 다 배부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계산문가 매우 복잡해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상호배분법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보조 부분의 x하고 y를 서로 배분을 해줘요. 서로 배분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 부문의 배분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주요 부문의 배분하는 방법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죠. 요 세 개는 반드시 그 장단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개념 있죠. 아까 요 개념들 요거 있죠. 개념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를 연습 문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문제는 79회차 거긴 하지만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게다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직접 배분법에 의한 금액 계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배분법에 의한 계산 방법은요,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수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고 했었죠. 직접 배분법 무시하고 여기 보조 부문 원가에 발생된 금액 있죠. 이 부분은 A와 B와 요렇게 배분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보조 부문에 대한 그런 제공하는 부문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요. 이 두 개만 배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A는 이제 X의 보조 부문 원가 사용 금액이 5만원이니까 그 중에 A의 사용한 부분 600에서 이제 A와 B를 총 사용이 얼마냐면은 1200이에요. 1200이니까 1200 중에서 600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25,000원씩 배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접 배분법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A와 B를 전체 1200 중에서 내가 B에는 얼마? 600 중에 사용했는 거죠. 그래서 1200에서 600 중 사용했으니까 이거를 둘 다 25,000원 이렇게 배분을 한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Y도 똑같죠. Y도 보조 부문 원가에 발생된 금액은 1000이에요. 1000이고 총 2000 중에서 1000만큼 배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35,000원에서 A에 발생된 제공량은 1000이고 그 다음에 전체 A와 B를 합치면은 2000이죠. 2000에서 1000만큼 나눠주면은 17,500원. 왜냐면은 보조 부문에 대한 상호 용역은 아예 무시하니까. 게다가 Y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분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A와 B의 총 2000 중에서 1000만큼 배분해주니까 17,500 이렇게 배분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배분법은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아예 무시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A와 B만 배분을 했었죠. A와 B만 배분을 하고요. 그래서 보조 부문에 발생된 부분을 모두 무시하고 배분을 한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계 배분법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는 X에서 Y 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X가 첫 번째고요. Y가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 발생되는 이 제공 부분은요. Y와 A와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서는 배분하지 못해요. 못하고 게다가 제공된 그 수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만 배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X는 Y에 1200, A에 600, B에 600. 그래서 총 합치면은 2400입니다. 그러면은 X와 A와 B를 한번 배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액은 얼마냐면은 5만원입니다. 5만원에 1200에서 나누기 Y와 A와 B를 모두 제공량을 합치면서 그 중에 Y에 발생된 부분은 1200이니까 1200만큼 배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2400.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 이렇게 보시면은 600. 둘 다 A와 B는 사용금액 600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에서 2400 중에서 이제 600만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500원. 12500원만큼 배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5000원만큼 배부가 된 거예요. 25000원만큼 배부가 되었고 A는 12500원, B도 12500원만큼 배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Y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X는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 Y를 보는데 Y는 X의 배분을 두 번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A와 B만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부분은요. 보조부문 원가에서 자, X에 대한 부분 있죠. X에 대한 부분에서 배분받은 금액이 25000원이 있어요. 이걸 더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더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에 배분받은 금액 25000원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5000원에서 25000원 더하면은 6만원이죠. 6만원에서 곱하기 A에 발생된 부분은 1000. 그 다음에 전체를 합치면은 2000입니다. 2000 중에 1000. 이렇게 해서 3만원만큼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 B도 똑같이 이제 B도 발생된 부분이 1000이고 두 개를 동시에 합치면은 2000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만원만큼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X는 Y하고 A하고 B에 배분한다고 했었죠. 그다음 Y는 X에 배분을 못해요. 그래서 A와 B에서 배분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단계 배분법 방식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반드시 배분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X는 Y하고 A하고 B를 배분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A하고 B만 해줍니다. 그래서 X 부분은 두 번 다시 배분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조 부문에서 이제 주요 부문 배분이에요. 자, 보조 부문의 주요 배분은 총 3가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말 그대로 그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아예 무시해요. 용역 수수를 무시합니다. 용역 수수 무시하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가 있어요. 배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배분 순서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배분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이미 배분 받은 곳은 두 번 다시 그 배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배분 순서를 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가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 왜곡 현상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상호배분법은 어떤 거냐면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이제 완전히 고려합니다. 보조 부문 간의 상호 수수 용역을 이제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첫 번째가 이제 주요 부문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배분법.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배분법. 그다음 세 번째 상호 배분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에 장단점은요. 장점은 상당히 단순해요. 간편하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간편해요. 왜냐면은 그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장점은 간편하고 단순하지만 단점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못해요. 다른 배분점에 비해서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조 부문 간에 이용한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만 단점은 그게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보조 부문 간의 상호 수수를 고려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장점은 뭐냐면은 약간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나마 정확하다. 단점은 그 배분 순서, 그러니까 즉 배분 순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가 배분을 잘못하면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의 장점은요. 상점은 당연히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 이렇게 꼭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 문제 꼭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제가 꼭 연습 문제를 보면서 꼭 할 거예요. 연습 문제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거는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직접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있으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단기 순이익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변함이 없냐면요. 결국 제조환전비 배분은요. 각 부문별로는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르지만 순이익 변동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5만원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분을 한다고 하면은 부문별로는 당연히 금액이 다르죠. 부문별로는 금액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단기 순이익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 번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해당하는 부문별 원가 계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4장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억수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하면은 한 7, 8분 정도면은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